안녕하세요. 푸드닥터 심선아입니다. 우리가 음료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탄산음료를 선택했다면 맛은 좋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과일이나 채소 주스를 선택을 했다면 탄산음료를 선택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아마 그래도 내가 몸에 좀 더 좋은 걸 선택했다라는 뿌듯함일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이렇게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마시는 과일이나 채소 음료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과 채소 음료를 어떻게 건강하게 또 나에게 맞는 종류를 잘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진 음료를 과채 음료라고 하는데요. 이 과채 음료를 구매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품 뒷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 음료의 유형, 그리고 원재료의 함량, 그리고 제조 방식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원재료의 함량에 따라서는 크게 과채 주스와 과채 음료로 구분이 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녹즙기로 다른 첨가물, 물도 첨가하지 않고 어떤 첨가물도 없이 완전히 채소만 가지고 짜낸 즙입니다, 이게. 자, 이게 원재료가 이제 다 100% 채소인 거예요. 과채 주스는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 원재료의 함량이 95% 이상일 때 과채 주스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과채 음료는 이 과채즙의 함량이 10% 이상만 되어도 과채 음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와 95% 원재료의 함량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과채 음료라면 원재료가 과즙 함량이 10% 정도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덱스트린 또는 설탕 또는 액상과당, 구연산, 합성 착향료 이런 아주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과채 음료를 선택을 했다면 사실은 탄산음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칼로리가 높은 경우도 있고 또는 당이 높은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식품의 유형, 그러니까 음료의 유형은 과채 음료보다는 과채 주스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착즙 형태와 스무디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착즙즙은 말 그대로 과일과 채소의 원물을 짜서 섬유질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원액만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걸쭉하지 않고 맑은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착즙의 예가 바로 제가 녹즙기를 이용해서 짠 이 주스인데요. 이렇게 이 주스는 물을 넣지 않고 또 섬유질과 원액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제가 똑같이 채소를 지금 한 200g을 짰는데요. 이렇게 섬유질 부분은 그대로 찌꺼기로 나와서 제거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채소의 원액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맑은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착즙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착즙 주스는 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농축 주스와 또 비농축 주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농축은 이렇게 착즙을 한 후에 이걸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농축을 시켰다가 다시 물을 여기에다가 수분을 많이 첨가를 해가지고 만든 주스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농축 주스의 경우는 대량 생산할 수 있고 또 장기 보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죠. 그런데 반면에 물을 첨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첨가물이 많을 수 있다는 단점, 그리고 영양소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농축 주스, 우리가 보통 NFC 타입의 주스라고 하는데요. 이 비농축 주스, NFC 타입의 주스는 과일이나 채소를 착즙을 한 후에 농축 과정 없이 그대로 포장을 한 것을 우리가 NFC 타입의 주스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착즙 주스 중에서는 농축 주스보다는 NFC 타입의 비농축 주스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착즙 주스와 달리 스무디 형태인데요. 이 스무디 형태는 과일이나 채소의 섬유질까지 모두 다 함께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걸쭉한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제가 이런 스무디 형태, 대표적으로는 제가 믹서기를 이용해서 채소를 좀 갈아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갈아놓은 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걸쭉한 형태의 이런 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스무디 형태, 착즙 주스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식이요법 상담이나 또는 이제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과일이나 채소 주스 먹을 때 착즙 주스를 먹는 게 좋아요? 스무디를 먹는 게 좋아요? 또는 내가 집에서 직접 갈아서 먹는다면 녹즙기나 또는 휴롬 같은 원액기를 쓸까요? 아니면 믹서기에 갈아 먹을까요? 어떤 걸 쓸까요?
또 여기에다가 또 조금 더 나가면 생으로 갈아 먹을까요? 익혀서 갈아 먹을까요? 이런 다양한 채소 주스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그 과채 주스를 먹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에 따라서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대표적인 착즙 주스와 그리고 대표적인 스무디 형태를 같은 채소 종류와 같은 무게를 가지고 같은 양을 가지고 제가 직접 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녹즙기나 또는 뭐 휴롬 같은 이런 원액기를 사용을 해서 즙을 짜면, 그러니까 착즙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용성 식이섬유소, 사실 식이섬유소도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소들은 이 원액에 들어가 있겠죠. 수용성 식이섬유들은 이쪽에 일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녹지 않는 더 거친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소는 걸러지게 되고 이렇게 맑은 원액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착즙 주스이고 별도의 물과 별도의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재료 함량이 95% 이상이니까 NFC 타입의 착즙 주스인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자, 반면에 제가 믹서기에 소량의 물을 넣고 재료를 통째로 갈아서 만든 이 주스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까지 모두 갈려있기 때문에 걸쭉한 형태의 비착즙 주스, 그러니까 스무디 타입의 과채 주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착즙 주스의 가장 큰 특징은 흡수율이 빠르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 흡수 속도를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소거든요. 그러니까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즙 주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영양소들의 흡수가 아주 효율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냐? 병후 회복기에 있거나 특히 평소에 소화 흡수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이런 착즙 형태가 소화기에 부담이 없으면서 영양소 흡수를 더 빠르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착즙 형태를 드신다면 과일이 없거나 과일의 양은 최소한으로만 이용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일의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이 과일에는 단순당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제거가 된 상태로 과일에 원액이 들어간다면 혈당도 빨리 올릴 수 있고 또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좀 빨리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착즙 주스를 드신다면 과일의 양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런 스무디 타입의 과채 주스는 수용성 식이섬유소, 불용성 식이섬유소, 그리고 특히 채소와 과일의 껍질 부분이나 이 섬유질에 같이 붙어있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까지 다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소의 구성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양쪽으로 제가 똑같이 채소 200g, 같은 양, 같은 종류의 채소, 같은 양 200g을 가지고 즙을 짜봤는데 착즙 주스와 이런 스무디 형태가 지금 그 결과물의 양이 굉장히 다르죠. 거의 착즙 주스는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스무디 형태는 물을 약간 첨가를 100ml 정도 물을 제가 첨가했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더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걸쭉한 타입이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장내 노폐물 청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마셨을 때 이 흡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맛을 위해서 내가 과일을 조금 넣는다고 해도 혈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런 스무디 형태의 또 단점이라면 이렇게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밀도도 높기 때문에 사실 소화력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걸 이렇게 마셔보면 저는 사실 이런 주스를 20년 이상 제가 마셔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부감이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렇게 생으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좀 걸쭉한 형태로 마신다고 하면 채소의 풋내가 조금 거북할 수 있고요. 또 식이섬유의 질감이 함께 있기 때문에 특히 공복에 마실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상담을 하면서 식품 처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단을 해드릴 때 가장 이제 처방하는 기준은 소화력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고 내가 뭔가 질병 회복을 위해서 유효한 영양소들이 빨리 흡수가 되어야 한다라면 이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착즙 주스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 반면에 내가 뭔가 지금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고 평소에 외식이나 뭐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채소가 좋은지 알면서 많이 못 먹고 있고 또는 혈당이나 고지혈증 또는 뭐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라면 저는 착즙보다는 스무디 타입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아까 제가 스무디 타입의 조금 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무디 타입의 이런 맛이나 소화 그리고 흡수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료를
삶아서 갈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이렇게 생으로 드시면 사실은 열에 약한 영양소들을, 특히 이제 비타민C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들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먹기가 한 번에 내가 충분히 많이 먹고 또는 꾸준히 먹기 어렵기 때문에 채소를 익혀서 갈게 되면 일단 채소의 풋내가 없어지니까 맛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채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고유의 단맛들이 좀 올라올 수 있고요. 또 세포 벽이, 식물 세포의 벽이 파괴가 되면서 섬유질도 부드러워지지만 그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 특히 생료활성 물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체내 흡수가 더 잘 돼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무디 형태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재료를 삶아서 갈아서 먹는다면 맛도 좋아지고 또 소화 흡수력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조사를 해보니까 75% 이상이 하루에 채소를 충분히 섭취를 못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활력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매일 채소 먹는 습관이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 사실 저는 오늘 장단점을 알려드렸지만 중요한 건 어떤 형태보다는 우선은 하루에 한 잔이라도 채소 주스를 먹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좀 더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